지나간 2019년과 딱 지금 현재 2020년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뭘 했나? 작년에 뭐 제가 예전에 예견했던 것과 같이 작년에 뭔가 첫 사업을 떠야 된다, 시간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국가를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 씨앗을 좀 뿌려놔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전혀 없네요. 그죠? 원래도 넘어갔어요. 그죠? 영부영하고 이게 앞으로 큰일이죠. 이 사람들이야 뭐 임기 5년 이제 원래 지나가면 이제 뭐 한 1년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야 그냥 뭐 나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남은 사람들이 고생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나가오면 뭐 자기는 대통령 했다, 나는 국회의원 했다,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남아있는 사람들 고생이에요. 그죠? 그 똥 다 치워야 되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해놓은 건 해놓은 대로 없고 빚은 빚대로 늘어가고 참 큰일이에요. 그죠? 그래 예전에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을 때 이렇게 이러다가 쫓겨난 거죠.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 사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회사를 말아먹고 결국 잡스를 다시 불러왔죠. 그래 뭐 축구 경기에 비유하다면 뭐 한 게임 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스포츠 게임,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패를 하더라도 뭐 한 2승하고 1패하고 2승하고 뭐 1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리 다이렉트로 10게임을 져버리는 그런 걸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게 보여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정부는 그냥 연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이제 또 기사가 나오는 게 한국의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계속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 한국 신용 등급이 높긴 해요. 높긴 한데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투자율가 감소가 되겠죠. 아무튼 그거는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2019년에 제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사건은 한일 무역 갈등이었어요. 그죠?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큰 뭐 소위 말하는 경제의 핵폭탄을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동안 정부는 뭘 했나? 안 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하긴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 불화가스를 개발했다고 뭐 계약하고 있죠. 불화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경우 좀 안 좋, 미국에서 약간 제재를 했던 이유가 물론 환경 문제도 있지만 이게 북한으로 만약에 제조법이 넘어갔을 경우 화학탄이라든지 뭐 신경가스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써왔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하지만 조금 불안하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를 했겠죠. 그걸 만들어라.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까. 근데 뭐 전 세계의 대부분의 불화가스는 일본제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좀 그랬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쪽에 순도가 높다고 하니까. 다행히 뭐 어제자 뉴스로 봤을 어제자인가 며칠 전에 뉴스에 다행히 나노급 불화가스를 이제 국산화했다고 테스트도 마쳤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나마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된 거라서 좀 좋게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산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산화를 안 하면 근데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그 기술을 알아야지 그 제품을 만들 테니까. 근데 국산화를 하게 되면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그냥 수입해서 쓰면 이게 개선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거죠. 원리를 모르니까. 기술이나 원리를 모르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술이나 원리를 알면 좀 더 좋은 걸로 얼마든지 연구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알아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이 좋아야 된다. 기초과학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은 기초과학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해봐야 뭐 처백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개발을 해봐야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걸 만약에 이렇게 회사로 만들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죠. 근데 수익 창출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삼성 반도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프라가스를 굳이 만들겠어요? 안 만들죠.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에서 이 프라가스 회사에다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약간 보안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하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되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알지만 안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한일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관광이 중단되고 비행기가 안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뭐 그런 거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현대가 뭐 현대는 아니에요. 현대그룹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또 그 분리가 됐죠. 그죠? 왜냐하면 그 형제들이 자기 그 뭐지 상속을 받아서 다 이렇게 쪼개졌으니까 현대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현대가문에서 현대가문의 어떤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했죠.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조선소의 페인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막내죠. 현대가문의 막내인 사람이 인수를 한 거예요. 페인트보다는 항공이 아마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인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아시아나 항공을 헐값에 현대가가 인수하게끔 도와준 꼴이 됐어요. 자금줄이 다 막혔죠. 한 6, 7개월 동안 일본을 여행을 안 가니까 물론 동남아 쪽으로 가긴 하지만 일본 라인이 어쨌든 만약에 뭐 10%에서 20% 수익이 줄겠죠. 당연히 왔다 갔다. 왜냐하면 일본 항공이 그 허브 항공이 인천공항이 됨으로 해서 일본을 갈 때 아시아나나 이런 항공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인천에서 인천에 와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다른 데로 이동을 많이 했단 말이죠. 물론 대한항공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일본 쪽을 못 가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겠죠. 현찰이 안 들어오겠죠. 돈이. 그죠? 라인이 폐쇄가 됐는데 좋을 리는 없죠. 그죠? 그리고 아시아나는 그전에도 기사가 많이 났었죠. 기내식부터 시작해서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그죠? 물론 대한항공도 안 좋아요. 그죠? 대한항공도 안 좋은 기사, 뭐 땅콩해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좋은 기사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대가는 뭘 노리고 있었나? 만약에 현대가가 두 항공사 중에 하나를 노렸다라고 가능했을 때 대한항공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비싸서. 근데 현대 보니까 아시아나는 인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항공을 처음에 인수하려고 했다가 금액이 좀 크니까 이제 아시아나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죠?
거기에 정부가 협조를 한 게 아닌가, 그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현대가하고는 상당히 민주당하고 쪽에 상당히 친하죠. 과거에 빅딜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정권이었죠. LG가 지금 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LG가 당시에 반도체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는 그때 당시 전자가 없었어요. 현대는 보통 자동차로 유명한 회사죠. 대북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LG의 반도체를 현대한테 주는 그런 어이없는 이상한 짓거리를 했죠. 그때 당시 뭐 삼성이 이렇게 자동차하고 막 SM 만들고 막 이런 막 이렇게 막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삼성 상용차 만든다고 야무진이라는 그 트럭 만들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사람들은 삼성이 자동차 만드는 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삼성이 그때 당시만 해도 물건을 사면 되게 오래 쓴다고, 품질이 좋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현대하고 경쟁 구도도 되고 삼성이라면 믿어볼 만하지 않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압력을 해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게 그 SM 쪽 SM5가 이제 얼마 전에 단종됐지만 그 차가 이제 만들어지고 택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팔렸었죠. 근데 그런 이상한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게 없었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쪽 자한당 쪽도 그런 과거에 그런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제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대표적 근데 좀 많죠. 민주당 쪽이 있을 때 대우도 없어졌고, 기업들이 이렇게 자꾸 주인이 바뀌고 없어지고 그래요. 이런 거 분명히 어떤 직접적으로 뭔가 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정부가 헐값인수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근데 지금 항공산업이 뭐 좋냐, 항공산업이 뭐 많이 남는 회사냐,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게 좋게 될지 끝물을 인수한 건지, 제가 보기엔 끝물을 잘못 인수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수익을 안 나는데 밑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사가 뭐가 나요? 이제는 조금 뭐 일본 가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요. 이제 인수 끝났으니까, 그죠? 인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요. 그 전에는 뭐 일본 여행 가면 매국노 취급해놔놓고 지금은 그래도 가는 사람은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요. 뭐 아무튼 국가부채가 사상 1700조 원 1700조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와, 그냥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뭐 40% 정도 된다고. 한국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40% 정도로 해놓는 이유가 있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 외의 나라들이 경기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에 대한 충격을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IMF를 겪어봤던 한국으로서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부는 분모를 고쳤죠. 옛날에 그 4.4.5입 사건이 생각나게 하는 부채 비율 퍼센테이지 분모를 고쳤죠. 그래서 아직 더 빚내도 된다. 왜 빚을 왜 낼까요, 도대체? 1년에 500조 원이나 걷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요. 그러니까 뭔가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죠?
굳이 500조가 넘는 돈을 쓰면서도 부채가 1700조 원이라는 건 정부가 뭔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수가 그만큼 안 걷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500조 예산안을 했는데 1년에 500조를 못 걷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빚을 내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공기업이가 됐든 뭐 어찌 됐든 500조를 정해놓고, 그죠? 그게 모자라니까 빚을 내는 거예요. 그죠? 원래도 또 그 채권을 11조 원을 발행을 한다고. 그렇죠. 이게 좀 엄청나요. 어차피 치안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죠? 국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뉴스에 정확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서 나오지 않아요. 은근슬쩍 그냥 인터넷 뉴스처럼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집중적으로 비판하거나 다루지 않아요. 그죠? 지금 며칠 전에 그 진중권 씨가 무슨 토론을 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냥 요점은 그거예요. 지상파 뉴스가 옳고 유튜브는 정신병자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신착란증 걸린 애들이 지 맘대로 짓거리는 거다. 그리고 뉴스가 그 지상파 뉴스가 옳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튜브를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짓거리지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기사 다 난 거 보고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본 만들어서 해요. 그죠? 저는 대본이 없어요. 그죠? 저는 조금 즉흥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뭐 아무튼 조사는 하죠. 그죠? 어느 정도 빚이 있나? 조사는 하지만 저는 약간 즉흥적으로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제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JTBC에서 하는 토론회를 보면서 선거에 좀 있으면 내년에 원래 총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랑 얘네들이 짓거리는 거랑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이상을 이야기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을 보면 가게들이 다 문 닫고 있거든요.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애들은 점점 잘리고, 왜 시급은 올라가서 소득이 증대될 거라고 그렇게 희망찬 얘기를 했는데 실업률은 더 올라가는 건지. 당연히 실업률이 더 올라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회사가 들어오는 수익은 한정이 돼 있는데 사람들 월급이 올라가니까 자를 수밖에 자르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시급이 그게 회사 수익이 계속 올라가면 뭐 좋긴 하겠죠. 그죠? 계속 발전되고 회사가 계속 돈을 많이 벌면 좋긴 하겠지만 회사는 어때요? 회사 수익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줄여놔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충격이 올 때 뭐 만약에 회사가 잘 되면 또 뽑으면 되니까 어쨌든 연초에는 줄여놔야 되죠. 그래서 잘리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몰랐다면 넌 정말 바본 거죠. 돌대가리 새끼인 거죠. 그죠? 그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죠? 실업률이 사상 최고죠. 그러니까 원래 벌써 1월 달부터 잘려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좋은 회사는 1월 달에 잘라요. 그죠? 나쁜 회사는 작년 연말에 잘랐을 거예요. 12월 말에 잘랐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래야 퇴직금을 안 주니까. 그나마 좋은 회사는 1월 달에 잘라요. 그죠? 1월 달에 자른 회사는 그나마 좋은 회사예요. 그죠? 여러분들 설령 잘린다 하더라도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실업률 통계는 알르바이트라든지 수익이 없는 유튜버라든지 뭐 아프리카 BJ라든지 수익이 없는 아프리카 BJ들도 다 취업을 한 걸로 봐요. 아르바이트를 하루만 해도 취업을 한 걸로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4%대 시청률 그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청년 실업률은 11%대. 그 11%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계약직 1년 이상 계약해서 쓰는 계약직을 빼면 일용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통계치랑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실업률은 원래 사상 최고가 되겠네요. 그죠? 어, 지금 쌍용 자동차도 원래 어, 복귀를 하기로 했어요. 그죠? 복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스톱을 시켰죠. 원래 복귀해서 이제 완전히 다 복귀하는 걸로 했었는데 스톱을 시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이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3%였어요.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제 성장률 3%, 2배예요. 지금 2배가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어요. 그죠?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최순실 시키는 대로 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오늘 탄핵 요건은 아니지만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1.4%예요. 그죠? 이것도 그나마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에 여행을 가지 않고 일본 무역 수지가 개선이 돼서 그나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한일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3%고, 이거는 지금 일본 안 가고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를 거의 한 6, 7개월 동안 수입을 안 했는데 1.4%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인 거죠. 모든 수치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지지율만 50%예요. 나라는 다 망해가고 있는데 여론조사 지지율만 50%를 넘긴대요. 희한하죠? 이런 나라는 처음이에요. 희한한 나라예요. 자, OECD에서 그러니까 OECD를 학교라고 쳤을 때 한반에 36명이에요. 근데 한국은 34등이에요. 꼴찌죠. 예, 한국 꼴찌예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대학교 교수라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F예요. 그죠? 재수강, 내년에 재수강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따위로 하는 애들은, 이따위로 하는 학생은 F를 알려야죠. 학점으로 치면. 그죠? 개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판이에요. 이제 또 선거 때 되면 또 뭐 잘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막 이야기 하겠죠. 방송에서 이제 또 메이크 스캠스 떠들겠죠. 그죠? 개판이에요. 지금 자기들 다 알 거예요. 이게 만약에 총선 때 지면 자기들 다 사형된다는 거, 뭐 된다는 거 다 알 거예요. 다 아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발광을 하죠. 그게 뭐냐면 그 사형수에 뭐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형수가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죽는 날이 확정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그 언제 집행이 되는지까지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슬슬 애들이 이제 미쳐갈 거예요. 그죠? 2020년 이제 4월, 2020년으로 이제 넘어오면 4월 총선이 있죠. 4월 총선이 있는데 뭐 비례영동제라는 걸 해요.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게 뭐 이게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은 식으로 뭐 이렇게 밑에 정당에 그걸 하는 것처럼, 밑에 정당들 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는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도 뭐 이런 거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 지자체 선거처럼 정당 하나가 싹쓸이를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정당 하나가 싹쓸이를 못하게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굉장히 형편없는 무식한 제도로 벌써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런 이상한 기형적인 그런 당을 만들게 만들었죠. 미친놈들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미친놈들이라고 봐요. 비례대표가 많이 뽑히면 그거야 되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의 눈치를 안 봐요. 그죠? 왜냐면 국민의 대표성이 떨어지죠. 왜냐면 당대표가 뽑으니까. 그죠? 국민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선거하고 유세하고 해서 뽑혀야죠. 그게 자기가 그래 애착 있고 그런 거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봐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 거랑 그죠? 어디서 이상한 혜택 받아서 들어온 거랑 학교 생활 해봐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뭐 쉽게 말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랑 면제 받은 사람이랑 앉혀놓고 군대 이야기 해봐요. 그러면 군대 면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기가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매관 매직이 가능해요. 그죠? 물론 뭐 한 10번까지는 뭐 어느 정도 넣겠지만 그 뒤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죠? 뭐 저 뒤쪽 번호는 돈 받고 매각 매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야, 총선 때 돈 선거 하게 되면 결국 말로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돈 안 쓴다, 돈 안 쓴다 하지만 돈 쓰게 되면 빚이 그것도 만약에 결과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결국 빚지게 되면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계속 비톡촉 당하게 될 테고. 그죠?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없죠. 달려야 되니까. 계속 달려야 되죠. 안 달리면 죽을 테니. 안 달리면 질면 끝장일 테니까. 그죠? 자동차 엔진이 터진다 하더라도 달려야 되겠죠.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달리겠죠. 그죠?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이겨도 지는다. 뭐 그런 표현이 되겠죠. 4월 총선에 민주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돈 선거를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해서 선거를 하게 되면 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서 찍었다. 근데 정책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탄력을 받아서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럼 나라 망해요. 이겨도 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어디 했어요? IMF가 또 오는 거예요. 그 책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죠? 곧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램덕이 오겠죠. 그죠? 이제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총선이 끝나고 이제 정계 개편하게 되면 램덕이 오겠죠. 그죠? 슬슬 이제 꺼져가는 권력이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죠? 2020년 또 도쿄올림픽이겠죠? 지금 뭐 간에 많은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또 운동선수들, 한국의 어떤 지금 태능이나 뭐 다른 곳에서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 친구들에게서는 또 꿈의 무대가 될 그게 있어요. 그죠? 근데 한일 무역 갈등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죠? 이제 한국 수입을 안 해요. 그죠? 그럼 일본에서는 한국 선수들한테 어떤 대접을 할까요? 그죠? 꼬장을 부리겠죠? 그죠? 이거 뭐 불보듯 뻔한 거고. 그죠? 그 선수들이 또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많이 볼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타고 가겠죠. 내년에 도쿄올림픽은 또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가뜩이나 일본은 한국을 좀
무시하는 편이고, 올림픽은 한국도 올림픽 자체가 한국을 좀 무시하는 편인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죠? 또 마이너스 성장률, 뭐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일본을 수입을 안 하는데 1.4%니까 한국 국산품으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게 성장률이 더 떨어지겠죠. 뭐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제 한국이 원래부터 농수산물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국가를 지위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 농산물에 주는 보조금 같은 게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제 한국 농수산이 이제 이렇게 뭔가 혜택을 받던 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차피 근데 한국 농산물은 수출을 하지 않아요. 뭐 일부 하긴 하는데 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되면 농수산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국산품에 대한 농수산물 가격이 올라오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가격은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우리 농업은 이제 굉장히 내년에 농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가격이 올라가 수입 농산물이 싸지든지 국산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농산물은 그렇죠? 싱싱한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갖고 오면 또 배로 운송하고 이러면 글쎄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좀 오래 지나도 되는 바나나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마늘이나 이런 거 어차피 지금도 다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일부 그런 게 아니면 대체로 사람들이 싱싱한 걸 원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겠나? 그죠? 쌀이나 이런 거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쌀이나 그러니까 저는 쌀은 그래요. 쌀을 빻지 말고 그죠? 알면 도정을 좀 늦게 한다. 그러니까 쌀 껍질이 있거든요. 쌀 껍질을 조금 껍질 채로 보관했다가 나가기 직전에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이렇게 도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지금 한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쌀 그 일반미 대부분은 또 일본 품종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런 것들도 이제 타격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씨를 갖고 와서 한국 품종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씨를 갖고 와서 한국에서 재배만 할 경우 뭔가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죠. 그죠? 종묘 같은 거, 그죠? 그런 산업 같은 게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딸기라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건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뭔가 타격이 있긴 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 원래 이제 500조가 넘었죠. 국가 예산이. 실업률은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 김해공항이었나요? 오늘 1월 3일 오늘자 뉴스를 보면 김해공항에 이 탑승 수속하는 직원이 잘렸대요. 한 2, 30명 정도 잘렸대요. 그래가지고 수송하는 어떤 검사 이거 뭐라지 이거 체크하는 그런 게 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불편을 겪었다고. 비행기는 뭐 한 5분 정도 연착됐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시급이 6,500원대에서 8,500원 8,500원대까지 올라갔나요 지금? 한 2,000원 정도 올랐어요. 그죠? 2,000원 뛰면 한 30% 오른 거예요. 물가가 30% 오른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어떻게 되냐면 3명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3교대 일을 했어요. 3교대 일을 하면 1명 잘리는 거예요. 그 실업률도 최소한 30%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야 임금 감당이 되니까. 그죠? 3명이 일하다 1명 잘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교대 하다 2교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 상승은 불보듯 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 그런 게 있죠. 공채 뽑는다 그러죠. 신입사원 공채, 신입사원 공채는 이제 다 없어진다고 작년에 뭐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제는 경력직 사원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특출난 친구 아니면 안 뽑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제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진짜 이제는 대기업 들어가려면 진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돼요. 그죠?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500조가 넘는 국가 예산, 심지어 11조 원을 채권을 발행하면서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을 만들었어요. 과연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나? 과연 뭐 때문에 500조나 들어가는 건가? 좀 궁금해요. 500조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만 하는데 궁금해요. 그죠? 근데 뭐 소폭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F-35가 오기 때문에 국방비가 증액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군인도 월급이 올라가죠. 10에서 20만원 정도 지금 올라가죠. 10만원 정도 올라가나? 5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국방 예산이 증액이 되겠죠. 그죠? 그게 있을 거고, 또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걸 갖고 오게 되면, 만들거나 갖고 오게 되면 그 배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비가 또 들어갈 테고. 그죠? 그것만 해도 물가 상승률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월급 올라가죠. 공무원도 월급이 평균적으로, 공무원도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올라가죠. 누적이 되죠. 여태까지 누적돼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비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상승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상승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락하는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락하는 분야는 반영을 안 하고 상승하는 분야만 반영을 하는 거죠. 전산화하고 되고 종이를 쓰게 되고 하면 돈이 덜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정부 예산안을 잘 들여다보면 아껴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플러스 요인만 있죠. 마이너스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플러스 요인만 있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플러스 요인을 정부가 공무원을 뽑으면서 더 늘렸죠. 그죠? 줄여야 되는데 다른 기업들은 다 줄이는데 정부는 오히려 공무원을 더 뽑아야죠. 시대를 역행하고 있지 않나? 그죠? 전산화를 한다든지 뭐, 동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공무원 수를 줄여서 세수를 낮춰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린 거죠. 이거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나갈 거니까. 그죠? 자기들은 좋겠죠. 왜냐하면 공무원 뽑힌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들 공무원 되면 충성할 테고, 또 선거 때마다 꼭꼭 찍어줄 테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야 뭐 자살하든 말든 뭐 그건 자기 할 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만 안정된 직장을 누리게 해주면 되니까. 그죠? 국민들이야 그 사람들 월급 준다고 죽든 말든 그 사람들이 알 바는 아닌 거죠. 그죠? 자기 돈 쓰는 게 아니니까. 뭐 아무튼
2020년도 암울해요. 그죠? 2019년도 암울했고 2020년도 암울해요. 그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은 상관없는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조선업이 뭐 조선업을 많이 살아났다고 하지만 이미 기업들은 다 죽었죠. 아무튼 그래요. 그죠? 이미 뭐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그 구미 공장에 제가 알기로는 LCD LG가 LCD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삼성도 LCD를 접었어요. 그럼 이제 곧 LG도 LCD를 접겠죠. 그럼 이쪽도 다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그죠? 아무튼 뭐 그렇게 내년 전망은 그렇게 밝진 않아요. 그죠? 더 어둡죠. 걱정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것도 남일, 뭐 여러분들이 잘 돼야 그 나라가 잘 돼 저도 잘 되니까요. 그죠? 나라가 안 되면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잘 돼 가지고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내면 뭔가 혜택 같은 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끝인 거죠. 그죠? 좀 이러면 이제 범죄율이 올라가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범죄율이 올라가겠죠. 실제로 그렇죠. 좀 도둑 많이 늘어나죠. 배고프니까. 그죠? 좀 걱정이에요. 그죠? 뭐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뭔가 해결할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설마 망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뭐 IMF 한 번 정도 더 오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뭐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IMF 한 오면 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IMF 예전에 IMF 맞았을 때 대가도 아직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IMF가 온다면 힘들어지겠죠. 그죠? 아무튼 저 밝지 않은 2020년 전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면 또 의외로 뭐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죠? 항상 원래 초반에는 좀 어둡게 시작을 해요. 초반에는 좀 낮게 잡았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이겨내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대가도 같이 따라온다는, 그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뭐 그런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